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수업을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 과목별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론은 따로 올리진 않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봄 시험 대비 그동안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과목별로 기출 문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초 양리에 대한 내용인데, 양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총 100문제 중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기출이 돼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약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약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이 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문제 들어갈 거고요. 매주 하나씩 올릴 건데 혹시나 좀 진도가 좀 타이트하다 그러면 2개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의식은 있으나 특정 부위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의식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통증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개가 키워드가 되겠죠. 자, 통증을 제거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진통제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진통제 중에서 의식과 관련된 진통제는 없죠. 그죠? 그렇다면 이 통증을 제거한다, 의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취제겠네요. 자, 마취제에는 크게 두 가지, 국소마취제와 전신마취제가 있는데 전신마취제는 또 두 가지 형태, 주사의 형태와 흡입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신마취제인 경우에는 의식이 없죠. 국소마취제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마취제이자 항부정맥제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이 바로 여기에서 3번 리도카인이죠. 자, 그럼 나머지 약물들 한번 보시면 벤톨린, 기관지, 확장제. 자, 아스피린이라고 하면 해열진통제보다는 요즘에는 항혈소판제로 더 많이 알고 계시죠? 혈액 응고를 지연해주는 약물입니다. 데메롤과 몰핀 같은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로 들어가게 되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쓴다라고 하면 꼭 보셔야 되는 부작용이 있죠. 네, 바로 그죠. 서호흡.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호흡을 관장하는 연수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호흡을 봐주셔야 되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난청과 현운을 유발하는 결핵약이래요. 자, 결핵약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스프레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스트랩토마이신 그리고 피라지나마이드, 리팜피신, 에탄부톨, 그리고 이소나이아지드 이렇게 5가지 약물이 우선 1차 약으로 들어가게 됐었죠. 자, 그럼 1차 약 중에서 난청과 현운이다. 그럼 답은 스트랩토마이신이죠. 자, 우리 요 그림으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사람의 몸이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자, 눈에는 E, 귀에는 S, 손끝은 I, 간은 P, R은 요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스트랩토마이신, 난청과 현운, 귀의 문제를 일으켜서 어지러움증과 난청을 유발하고요. 피라지나마이드, 자, 간독성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간독성으로 이야기하고요. 리팜피신이라고 하는 건 오렌지색 소변.
자, 그런데 이 오렌지색 소변이다라고 하는 아이가 부작용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약을 복용하면 약의 색깔이 굉장히 진한 오렌지색이어서 이렇게 오렌지색 소변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에탄부톨은 시력 저하, 눈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자, 이소나이아지드, 말초. 우리 몸의 가장 말초죠. 말초에 신경염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 있죠. 말초신경염 예방하기 위해서 뭐 같이 먹어라? 비타민 B6 예방적으로 함께 복용해라. 요렇게. 자, 그럼 나머지 약물들을 좀 알아볼까요? 페니실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항생제. 자, 그런데 이 항생제는 알레르기 반응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AST라고 하는 항생제 반응 검사 해주셔야 되고요. 니페디핀은 항고혈압제입니다. 연질 캡슐인 경우에는 설하로 복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항고혈압제고요. 이소나이아지드 지금 했었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항협심증 약, 항협심증 약이어서 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하로 복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하 복용하는 아이 특이해요. 두 개 있어요. 니페디핀, 니트로글리세린.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혈압 저하니까 항고혈압제. 아스피린은 어떤 약? 그렇죠. 항혈소판제. 여기에서 항고혈압제는 캡토프릴이라고 하는 아이죠. 나머지 약물 알아볼게요. 아까 했었던 항혈소판제. 자, 부작용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냥 출혈이 아니죠. 네, 위장 출혈. 위에 점액 생성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위장 출혈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스피린으로 찾으셔야 돼요. 리도카인 아까 나왔습니다. 예, 국소 마취제이면서 비슷한 약물들이 계속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약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헤파린 항응고제고요. 자, 디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는 강심제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심장을 짜려다 보니 부작용으로 서맥 나타나게 되죠. 네, 요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약물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양리작용을 일으킨대요.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어서 약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소화기계로 약물이 들어가서 소장에서 흡수되면서 머리 쪽으로 혈액을 타고 이동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답은 전신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볼게요. 축적작용은 약물이 쌓이는 거예요. 약이 왜 쌓이느냐? 예를 들어서 간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약 자체 중에 잘 쌓이는 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디곡신이 축적작용이 잘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부작용은 우리가 원치 않은 2차적 효과. 원치 않은 2차적 효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작용하면 나쁜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작용 아니에요. 부수적인 작용. 요걸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그 약을 먹으면 원래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는 이거예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다른 작용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격가지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소는 일반 작용과 상대적이어서 약물 투여 부위에만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파스, 연고, 안약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죠. 자,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 그래서 서로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아이들. 혈관 확장제, 그리고 혈관 수축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혈당을 감소시킨다. 자, 그러면 답은 인슐린이죠. 자, 인슐린이 어떻게 혈당을 감소시키느냐? 세포가 있고 혈액 안에 포도당이 있어요. 자, 이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이다 라고 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혈당이라고 하죠. 혈당. 자, 그런데 이 포도당이 혈액 안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포 사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포도당은 혈관을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아이고, 절차가 다 지워졌네요. 아예 문을 부셔버렸네요. 네, 이렇게 문을 부시면 안 되고, 네, 세포라고 하는 아이의 문을 살짝 열어줘서 이 포도당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 이 아이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즉, 인슐린이 문을 열어주게 되면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의 개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혈액 안의 포도당을 떨어뜨리는, 즉 혈당을 떨어뜨리는 아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답이고요. 자,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기량작용하는 아이죠. 그래서 얘는 혈당을 증가시키는 아이인 거고요. 이 두 개는 서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시토신은 자궁수축제 호르몬이에요. 자, 디곡신 아까 했었던 강심제 부작용은 점액, 페니실린 항생제 AST라고 하는 항생제 반응 검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넘어갔네요. 자, 키워드 나왔습니다. 키워드 나왔는데 해열진통제래요. 해열진통제인데 위장 출혈, 위궤양 나왔으니까 답은 그쵸,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은 원래 해열진통제로 사용이 됐지만 요즘은 항혈소판제로 많이 쓰고 있죠. 자, 아세트아미노펜 다른 말로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의 가장 큰 부작용은 간독성이에요. 자, 브루펜도 해열진통제는 맞아요. 그런데 얘는 해열진통과 소염에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신장 쪽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파린과 와파린은 똑같이 두 가지가 다 항응고제.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는 혈액응고지연, 즉 출혈을 유발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투여하여, 자, 정해진 시간에 투여하래요.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약물이래요. 자, 우리가 약을 복용을 할 때에는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드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몇 시간 간격으로 또는 정해진 시간에 먹어라 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Q, 뭐, hours 이렇게 하면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먹어라. 이렇게 시간 간격을 정확히 지켜서 먹는 약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항생제, 그 다음에 호르몬제, 뭐 인슐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통 항고혈압제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복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약물들 왜 정해진 시간에 투여하냐? 목표가 이거예요. 일정하게 혈중 농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지사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물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꼭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설사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진토제는 구토를 완화주는 약이죠. 구토 완화. 장기 복용하는 약물은 아니에요. 해열제 아시고 하제는 변비약입니다.
자, 변비약은 보통 취침 전에 복용을 하기는 하지만 뭐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한다 이런 목적에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켜.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킨대요. 이 얘기는 강하게 수축이죠. 강하게 수축. 목적이 혈압도 증가되고 이뇨 효과도 있대요. 자, 심장을 강하게 수축하게 되면 심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의 양이 심박출량이라고 하죠. 심박출량이 늘어나면 소변량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강하게 수축함으로써 이뇨 효과까지 동반하는 거.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죠, 디곡신이죠.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디곡신은 박출량을 증가시키는, 즉 강하게 수축이지 빠르게 수축 아니에요. 자, 빠르게 수축한다라고 하는 건 맥박이 빨라진다, 즉 빈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디곡신의 부작용은 빈맥이 아니라 서맥이죠. 네, 그래서 디곡신은 빈맥 아니에요. 강하게 수축입니다. 강하게. 자, 니트로글리세린 아까 그쵸. 협심증에 쓰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진통제죠. 니페디핀이라고 하는 아이 항고혈압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연질 캡슐인 경우 어떻게 복용해라. 연질 캡슐은 설하로 투여합니다. 자, 코데인 얘는 마약성 진통제 안에 들어가지만 진해의 성분이 더 강해요. 그래서 마약성 진해제, 즉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수업해서 그런가 봐요. 기침을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문제 남았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응고된 혈괴를 제거한다. 피딱지를 제거해요. 또는 상처 소독에 처음 사용한다. 소독약을 물어보네요. 자, 피부용 소독제인데요. 이 아이의 답은 과산화수소입니다. 자, 과산화수소는 이거 말고 특징이 더 있죠. 네, 첫 번째, 차광 용기에 보관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차광 기밀 용기에다가 넣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혀 백태 제거에도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알코올은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번 죄송하네요. 가장 소독력이 좋은 건 70에서 75%. 자, 그런데 이 소독력이 가장 좋다라고 해서 피부에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얘는 피부보다는 기구 소독에 더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청진기라던가 체온계라던가 네,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쓰게 되고요. 피부에서는 주의사항이 있죠. 네, 상처 없는 피부 소독에 씁니다. 자, 두 번째로 뭐에 사용할 수 있다? 그쵸. 교재에 따라 좀 다른데 20에서 50%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등 마사지 할 때도 사용한다. 또는 헤어를 목적으로 하는 알코올 마사지에서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톨린 아까 이야기했던 기관지 확장제. 자, 붕산수라고 해서 점막에 쓸 수 있는 소독제예요. 자, 그런데 얘 특징이 점막에 사용 가능합니다. 보릭 엑시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소독력이 좀 약해요. 네. 자, 클로로헥시딘도 똑같이 피부에 쓸 수 있는 피부 소독제. 네. 그래서 특징이 명확한 아이가 몇 개 있어요. 과산화수소랑 알코올도 특징이 명확하죠. 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실 포비딘이라고 하는 아이. 포비딘은 그냥 여기저기 다 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리고 다양한 활용도를 갖고 있는 소독약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가루약을 압축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정제, 알약이죠. 자, 약물은 형태에 따라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환제는 여러 가지 약재를 묶어서 동글동글하게 만든 거. 예를 들어서 우황청심한 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겠네요. 산제는 가루약, 고제는 여러분들 무슨 경약고 이런 거 보셨나요? 끈적끈적하게 농축시킨 약물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한방에서도 많이 나오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용제. 외용제로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경래인가? 이명래인가? 이름 까먹었다. 무슨 고약이 있어요. 이명래인 것 같아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해서 예전에 피부 문제 있을 때 붙였던 약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복약도 있습니다. 홍삼을 진하게 달인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갑은 캡슐이고요. 이 캡슐의 키워드는 젤라틴 용기예요. 젤라틴 용기에 가루 또는 액체를 담아서 만들었다 그러면 고교갑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출됐던 문제 위주로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3월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차분차분 준비하시면 언제나 합격입니다. 제 수업 들으시면서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너무 자만심. 네,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시니까 즐겁게 남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